4월 2일 화요일 똑딱이 방송의 증시 브리핑입니다. 오늘 장은 코스닥 지수가 급락하면서 중소형주 중심의 코스닥 종목들 하락이 많았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오늘 방송에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는 오늘 강보합권으로 마감되면서 큰 문제가 없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내적으로 보면은 삼성전자 동무대 영향이었다. 삼성전자 혼자서 만든 지수 강보합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 3%대 3.66% 제법 강하게 상승을 했죠. 근데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얼마를 순매수했냐면은 1조 64억을 갖다가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순매수를 했어요. 근데 오늘 삼성전자는 그러면 외국인이 얼마를 순매수했는지 보니까 바로 1조 1807억을 외국인이 오늘 삼성전자에서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의 오늘 코스피 순매수는 삼성전자 매수와 똑같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매수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영향으로 오늘 코스피 지수는 강보합권으로 마감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현대차, 기아 같은 이런 종목들은 오늘 추가로 하락을 했거든요. 이들의 하락에는 글로벌 도매 판매 2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감소 이러한 소식 등의 영향도 있었지만 말이죠. 어쨌든 이들이 이렇게 빠지는데도 코스피 지수가 강보합으로 마감된 것은 삼성전자의 저러한 상승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고요. 삼성전자 상승으로 지수가 계속 오르는데 다른 종목들은 못 오르거나 빠지는 그런 삼성전자 장세, 이런 장이 과거 오래전에 있었거든요. 물론 이번 장에도 과거처럼 그런 장이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당시의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당시에 삼성전자 없으면 말 그대로 손가락만 빠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말이죠. 삼성전자로 외국인 매수가 이렇게 집중된 것은 말이죠. 데이터 센터와 기업용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SSD라고 하죠. 이게 1분기로 오름세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2-3주간 주문이 이쪽으로 폭주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뭔가 이렇게 간단히 개념만 좀 짚어보고 가보도록 할게요. 이게 SSD 내부 구조입니다. SSD는 컴퓨터에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대체하고 있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사용하는 대용량의 저장 장치로 기계적인 구동부가 없기 때문에 소음이 없고 소비 전력 및 발열이 적고 빠른 입출력 속도를 가지는 보조 기억 장치다라는 거죠. 자, 1월에 이제 삼성전자가 D램 흑자 전환이 있었죠. 여기에다가 이제 1분기로 AI 서버용 낸드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주문 폭주로 인해서 데스크톱 시장의 점유율 1위로 부각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 또한 12단 HBM 양산 공급이 이제 곧 임박하고 있고 이와 같이 어떤 턴어라운드와 그 다음에 HBM 기대 모멘텀 등이 겹치면서 실적 개선이 유력해지니까 외국인이 다시 집중 매수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삼성전자는 보고 있어요. 삼성전자 주가를 살펴보도록 하면요. 어제 음봉을 나타냈지만은 결국 하루 만에 이를 딛고 고점을 높이는 양봉을 거래량 증가로 다시 만들어준 모습을 나타냅니다. 자, 근데 삼성전자가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과정을 가만히 봐보세요. 자, 이 5일 이동평균선, 이거를 계속 지지하면서 올라가고 있죠. 지지하면서 올라간다는 소리는, 제가 5일 이동평균선을 지지하면서 올라간다는 소리는 앞서서 매집을 거쳐서 올라가는 형태라고 그랬죠. 하나의 어떤 파동의 형식을 그려주는 건데요. 따라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러한 패턴일 때는 5일 이평선 기준 대응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즉 5일 이평선 지지에서는 또는 우에서는 보유, 그리고 5일 이평선 하향할 경우에는 차익 내지 물량 축소로 대응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삼성전자도 그렇게 5일선 기준 대응으로 매매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로 인해서 아직 코스피 지수에 문제는 없어 보였지만은 오늘 코스닥 지수는 좀 달랐어요. 그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오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장대 음봉을 나타냈죠.
그냥 한 방에 기준선으로 다시 되밀리는 그런 모습을 오늘 나타냈습니다. 일단 지수상으로는 월초, 자, 어제가 4월 1일이고 오늘 2일이니까 월초에 그냥 바로 아래로 밀었죠. 그래서 내일까지 어제 시가죠. 내일까지 어제 시가였던 여기 한 910포인트 정도 되는데요. 여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은 4월의 코스닥 방향이 일단은 아래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후속 흐름 확인 매매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적극적으로 매수하거나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는 이 방향 910포인트 아래일 때는 일단 4월 초반 방향이 아래니까 이때는 바로 매매하시기보다는 조금 확인하면서 약간 보수적으로 좀 확인 매매한다 이런 측면으로 좀 대응하는 게 맞다 이렇게 지금은 말씀드리고 있고요. 물론 그러다가 910포인트를 넘어간다 그러면은 뭐 그때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매매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코스닥 지수 및 대응 포인트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하락세를 보인 것은 최근 이제 서브 시세로 상승했었던 바이오가 급락했고요. 또한 2차전지까지 하락에 가세를 했기 때문이었죠. 오늘 바이오 종목들 하락하면서 어떤 현상이 나왔나 보면은 코스닥의 이러한 그 업종지수가 바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지금 2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종목들로 이렇게 보면은 삼천당 제약이 많이 빠졌죠. 17%대 빠졌고 레고캠 바이오 그리고 바이넥스 그리고 알테오젠 또한 ST팜 박셀바이오 이런 식으로 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오늘 빠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레고캠 바이오는 제가 3월 28일 날 초반 올랐을 때 물량을 줄였습니다. 제가 말씀 알려드렸죠.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라고 알려드렸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단타쟁이네 이렇게 댓글 다신 분이 있던데 어쨌든 제가 HLB 이런 종목도 예를 들면서 3월 27일 지난주 수요일이죠. 바이오에서 좀 이상 징후가 있다. 그러면서 바이오가 다시 매물 소화 구간을 거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염두해서 물량 조절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3월 27일 방송에서요. 들어보시면 거기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때부터 이미 바이오는 이상하게 본 거예요. 그때 대비를 했으면 오늘 같은 날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죠? 네. 어쨌든 그렇고 오늘 다시 바이오에서 장대 음봉이 출현되면서 이제 코스닥 업종지수가 아까도 봤다시피 21선 하향했죠. 지지가 확인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이오의 약세는요. 외형적인 원인은 뭐였냐면 첫째는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 그러니까 뭐 이번에 PC 지수가 나오고 나서 파월이 뭐 금리 인하를 이렇게 뭐 서두르지는 않겠다 뭐 이렇게 발언했던 뭐 이런 부분을 갖고 보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제가 3월에 CPI도 그때 제가 국제유가 이렇게 3월 동향을 보여드리면서 그렇게 뭐 좋게 나오진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는 했는데 어쨌든 뭐 이런 부분들이 쌓여가지고 이게 금리를 과연 6월에는 인하할까 뭐 또 이렇게 또 뭐 생각들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하반기에는 아마 두세 번은 인하는 할 겁니다. 어쨌든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 거기다가 둘째는 이제 박셀바이오가 간세 포함 임상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미승인 약을 투여를 했다고 그래요. 이게 발견되면서 식약처가 임상을 일시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소식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바이오 약세의 외형적 원인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근데 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매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외국인 등이 매도했다. 그러니까 외국인 등이 삼성전자 매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바이오를 매도했다. 이게 내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타당성 있는 이유가 될 수 있겠죠. 바이오 하락세로 코스닥이 밀리면서 오늘 2차 전지에서 이러한 에코프로 머티 또 뭐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도 오늘 밀렸습니다. 사실 오늘만 밀린 게 아니라 앞에서부터 그냥 밀리고 있죠. 얘들은 주도 시세가 아니다. 올라갈 때 여기서 올라갈 때 뭐 이제 AI 반도체 끝났고 이제는 2차 전지가 가는 거다라고 하는 시각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하면서 AI 반도체가 주도 시세입니다. 얘들은 서브 시세입니다. 그걸 염두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오늘까지도 그래도 장이 코스닥이 빠질 때 버티는 것은 그래도 AI 반도체 쪽이고 얘들은 이미 지난주부터 밀려 내려오잖아요. 그죠? 이거는 주도 시세가 아니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물론 뭐 앞으로도 계속 못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주도냐 아니냐 그거를 짚어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염두하시고요. 그러면은 결국 이와 같은 이제 바이오나 2차 전지, 바이오나 2차 전지 이제 과연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 거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좀 더 이제 지지권 확인이나 이런 과정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근데 제가 조금 아까 내적으로는 삼성전자 매수자금 마련을 위한 매도였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오늘과 반대로 삼성전자에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밀리거나 이러면 그때는 반대로 그렇죠. 바이오나 2차전지 이쪽이 이제는 거꾸로 회복 시도를 노리거나 또는 기술적 반등을 시도하거나 이런 모습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제는 삼성전자와 바이오 시세 이런 쪽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역외관계가 돼버렸어요. 삼성전자 오르면 바이오나 이쪽이 못 오르고 또 추가로 눌리거나 삼성전자가 차익 매물로 밀리면 또 바이오나 이런 쪽에서 기술적 반등 나고 약간 이런 개념. 이해가 되시죠? 이런 부분도 좀 염두에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AI 반도체는 그래도 오전에 선방 노력을 나타냈습니다. 그죠? 오전에 선방 노력을 나타냈어요. 마이크론 훈풍에다가 삼성전자 주가 상승 영향이 있었죠. 뭐 테스가 이렇게 막 강세를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PSK, 한미반도체, 주성엔지니어링, ASC 이런 종목들이 오늘 상승으로 마감됐습니다. 코스닥 지수 하락에서도 이렇게 상승으로 마감됐다는 건 그래도 선방한 거죠. 다만 오후장 들어서 코스닥 지수 하락 영향으로 오전 대비 탄력이 둔화가 됐었고요. 특히 이러한 종목들, KC텍 같은 종목들, 그 다음에 PSK 같은 종목들은 오전과 장중까지는 반등권에서 견조했다가 오후에 코스닥 지수가 더 밀리니까 보시면은 주가가 갑자기 오후장에 또 매물로 쭉 밀려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오전, 장중까지 반등권 견조하다가 오후장에 하락으로 반전되는 그러한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죠. 이게 다 지수에 따른 지수 하락에 따른 영향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궁극적으로 볼 때는 뭐 지수의 영향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AI 반도체가 여전히 주도 시세로서 코스닥 하락에서도 방어 노력 흔적을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고요. 저는 여전히 AI 반도체는 전반적으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여전히. 다만 코스닥 지수 동향에 따라서 단기적인 매물 충돌이나 이런 과정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코스닥 지수 동향도 확인하시면서 매매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특히 이 AI 반도체나 반도체 내에서 내일장까지 어떤 흐름에서 상승 내지 선방하는 종목과 또 그렇지 못하는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을 좀 구분해 가지고 약간의 차별화 매매 등도 이 섹터 내에서도 고려는 해볼 수 있다. 이 안에서도 또 구분을 약간 해갖고 차별화 대응을 하자. 뭐 이런 말씀을 또 드려볼 수는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코스닥 하락으로 개인 투자자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었을 수 있는데요. 다시 기회들은 또 있을 거예요. 힘들 내시고요. 오늘 하루도 매매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